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밀양요소를 이제 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비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상식을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료의 종류를 얘기를 하면은, 비료의 3요소가 있어요. 질소, 인산, 가리. 요거 NPK라고 하죠. NPK. 그 다음에 비료의 5요소라 그래가지고, NPK, 그 다음에 CAMG. 다시 말해,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요것이 이제 비료의 5대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량 요소가 있어요. 미량 요소. 미량 요소는 철, 붕소, 구리, 망간, 아연, 몰리브덴, 염소. 요걸 가지고 이제 미량 요소라 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제 보면은 비료를 치죠. 우리 비료를 치고, 그 다음에 또 영양제를 치고, 영양제가 4종 복합 비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미노산을 치고, 그 다음에 또 부식산, 이런 것을 또 쳐요. 그러니까 4가지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렇게 안 쳐도 과일이 만들어지는데, 이 영양제라는 것은 치지 않아도 되겠죠. 영양제는 뭐 어떻게 만들어지나 하면 4종 복합 비료라 그러니까, 질소, 인산, 가리, 이거하고 미량요소, 그러니까 물의 수용성 미량요소를 합해서 만든 것이 영양제예요. 그래서 그 영양제도 보면은 가루로 만드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물에 들어있는 영양제가 있어요. 가루봉에 들어있는 영양제들은 봉지 속을 보면은 들어있는 양분들이 수치가 들어있어요. 뭐는 얼마 들고, 뭐 얼마 들고, 뭐 얼마 들고. 이렇게 갖고 가루에 있는 것은 여러 개 들어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좀 좋다고 보고, 우리가 비료를 주고 또 미량 요소도 주면서 가면서 영양제를 또 별도로 사서 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자꾸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뭐 사지 마라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런 미량 요소도 안 뿌렸다고 하면은 그런 걸 가지고 써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라고 있어요. 아미노산은 식물 또는 뭐 동물 또 해조류 이런 것을 썩해서 발효시켜 가지고 가스분해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아미노산이라고 그런다. 아미노산. 그래, 이건 또 아미노산도 화학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더 이렇게 발효시킨 것이 더 낫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영양제라든가 이 비료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것이 더 나은지는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산을 들 때는 발효된 것이 더 좋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썩혀서 발효된 거예요. 가스분해해서 만든 것이 아미노산이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은 그럼 어떤 것이 좋냐? 작물이 활력을 넣어줄 수 있고, 또 과수의 당도도 높일 수 있고, 또 착색 증진, 숙기 촉진, 냉해 및 생육장애의 경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 친다 이랬는데, 요런 아미노산 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식산이라고 있죠. 부식산. 우리들이 큰 농사 짓다 보면 소를 키웁니다. 소를 키우다 보면 소가 오줌을 넣고, 또 이 거름 있죠. 거름을 들어밟고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물이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거름하고 오줌하고 다 나와가 고예요. 옛날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물과 같이 섞어 가지고 이제 밭에 줬는데, 이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로 퇴비차라는 거예요. 퇴비차. 퇴비를, 그러니까 잘 썩은 퇴비를 해야 돼요. 이 망에다 넣어 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한 2~3개월 있으면은 완전히 좀 더 숙성이 되겠죠. 그래 되면 그걸 가지고 토양에다가 주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식산이라 하는데, 또 그걸 가지고 열면살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면살포. 이렇게 해서 이제 부식산도 사용하고, 그다음 아미노산 사용하고, 영양제도 사용하고, 미량요소도 사용하고, 일반 비료도 사용하다. 이거 5가지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 어떤 것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사과 농사를 뭐 잘 지려고 전부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면은 줄일 것은 줄이고 하지 않을 것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 토양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하면 그걸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비료다, 비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비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소는 수체의 생장 촉진입니다. 그러니까 잘 자라게 하는 거죠. 잘 자라게 이제 해가지고 잘 자라게 하면 세포를 키워주는 것이
잘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소 비료는 나무든 뭐 식물이든 잘 자라게 해주는 것이 질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질소. 그 다음 인산은 뭐냐? 인산은 힘과 에너지를 줍니다. 힘과 에너지를 주니까 이 사과나무가 변화를 가져올 때, 막 성숙하려고 할 때는 성숙을 촉진시켜주고, 또 개화를 하려고 할 때 개화를 꽃을 확 잘 커지게 해. 또 아니면 이제 숫기를 확 조절시켜가지고 과일을 확 익히게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익히게 해주는 거, 전분을 분해시켜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잘 익게 해주는 거죠. 그것이 인산입니다. 인산. 가리는 뭐냐? 가리는 우리가 세포를 단단하게 해요. 질소를 주면은 막 크잖아요. 그리고 가리를 또 주면 야들 크지 못해. 크지 못하고 단단해지고 뿌리가 좀 좋아지고 이렇습니다. 가리라는 게. 그래서 이 가리는 과일이 크게 해주는데 역할이에요. 어린 과일일 때 이제 가리를 주게 되면은 과일이 종으로 이렇게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기 때는 형쭉 팽창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이 크게 해주는데도 역시 가리의 역할이 크고, 숫기를 조절해줘요. 숫기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죠. 이렇게 잘 자라는 것은 이제 못 자라게, 자람을 이제 뭐 도장질에 나오지 못하게 덜 크게 한다든가, 좀 전에 아까 얘기한 거 질소를 잘 클 때 이걸 주게 되면은 잘 자라는 게 멈추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칼슘은 그 세포와 세포 사이에 팩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칼슘이에요. 칼슘. 그러다 보면 과일이 이제 단단하겠죠. 과일을 이제 단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벽이 또 단단하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단단해지니까 열과는 찢어지는 겁니다. 그걸 방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도병은 이제 콜크리와카 같은 꼼보식으로 똑똑 이렇게 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쏙쏙 들어가는 게 고도병입니다. 그런 부분, 그런 것을 이제 또 그 밀병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칼슘입니다. 칼슘. 그럼 마그네슘은 뭐냐? 마그네슘은 광합성 작용, 잎을 푸르게 해서 햇빛을 보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거기에서 만들어드는 게 당류래요. 단맛 나는 거.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당도를 높여주는 거죠. 과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과일로 가면 과일이 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칠시기에 되면은 반드시 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과일을 달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붕소예요. 붕소는 양분 이동 통로를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분들이 잘 많이 가면 과일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과일이 크게 하는데 관여하는 것이 붕소다. 그러니까 과일이 크게 하는 것은 세포 분열을 이제 시켜줘 갖고, 세포가 많이 분열돼 가지고 거기서 다시 세포가 커지니까 과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분열시키는데 붕소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열매가 커지고 이렇게 되죠. 이러한 우리가 비료 5대 원소 중에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그 다음에 이제 미량 요소를 이제 얘기를 드리면, 미량 요소 이제 철은 Fe죠. 철은 이제 에너지 전달 체계를, 그러니까 철은 모든 생산되고 만들어지는 그 에너지들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이 필요한 겁니다. 뭐가 만들어지고 뭐가 되면은 그걸 좋은 도로 아니면 어떤 곳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전선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리는 우리 산화를 한다, 한원 작용을 하고 이렇다 하잖아요. 구리는 우리 돈도 보면 이제 구리로 만들어진 돈이 있잖아요. 그런 구리는 석회 보르도객이라든가 보르도가 들어가면, 보르도는 프랑스의 섬 이름이라 그러는데, 보르도가 들어가면 이제 구리라는 거 인식하면 돼요. 구리는 세균, 화상병이죠. 화상병. 그 다음에 균류, 곰팡이 균들. 우리 여기 사과를 보면 이제 세균하고 곰팡이 균들에 의해서 병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싫어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죽게 한다든가 그런 또 예방하는 그런 것이 구리예요. 구리는 한문의 구이 동자재, 동제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네오보르도라든가 IC412 보르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구리라는 것은 여기서는 미량 요소에서는 구리가 저는 전염성을 못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굴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연인데, 아연은 제때인이 아연이죠. 아연은 이제 그냥 냉해 예방하는데 뭐 연면 시비도 합니다. 미량 요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연 예방을 해주고, 망가능은 효소를 옮겨주는 전달 체계에 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엽록소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이제 망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핍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핍. 이제 비료를 보면 이제 결핍, 너무 많이 주면 이제 과잉이고, 또 줄 게 안 주면 결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이나 과잉에서 일어나는 그 증상들 거의 비슷해요. 그냥 비료가 이제 결핍되면 이제 뭐 아무것도 안 주게 되면 이제 누래지는 거예요. 황화 현상이라고, 또 적색, 색깔도 적색이 또 나죠. 그러니까 타는 식으로 적색도 나고, 그 다음에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건조해서 발생되는 거, 마르고 이런 건조한 해서 발생되는 그런 잎에서 나오는 거. 이런 잎이 이제 새순이 나오는 데서 나와요. 새순이 나오고 그 기부와 중간부에 있는 잎들이 그러한 결핍일 때 납니다. 그러니까 질소가 뭐 결핍했다. 그러면 이제 황화 현상이 일어나죠. 황화 현상이 나고, 마그네슘은 또 결핍됐다 이러면은 연맥 사이 이파리 속에, 이파리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요 안에 간 작은 여기 선이 있죠. 선. 여기 연맥이라 그래요. 연맥. 요 연맥이 여기 요 사이들이 이제 황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여기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돼. 가리는 적화. 그러니까 붉을적해요. 가리가 결핍하게 되면은 이파리가 이렇게 말라디가는 거야. 적색으로. 요건 뭐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좀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있나요? 또 건조하거나 마르거나 부족했을 때, 그러니까 질소와 마그네슘 가리가 부족했을 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황화 현상이 나고, 요 연맥 사이가 또 황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시들기도 하고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황화가 일어나고, 건조 또 기형이 일어나요. 기형은 뭐 철이라든가 아연 이런 것은 황화가 일어나고, 또 아연은 얼룩진, 그러니까 연맥 사이 아연이 이제 과잉됐을 때 나타나는데, 철이 과잉됐을 때 연맥 사이에 그것도 이제 황화 현상이 일어나요. 황화 현상. 그 다음에 아연이 과잉되면은 이제 요 연맥 사이에 얼룩이 발생 보인다 이렇게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칼슘, 붕소, 구리 이렇게 과잉되면은 역시 건조하게, 또 이렇게 시든 모습 또는 이제 황화 현상이 일어나고, 붕소가 너무 많으면은 기형과, 또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과일 안에 갈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또 마그네슘이 또 과잉되면은 이것도 건조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항상 또 붕소나 염소 이것들은 반점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비료 이런 거 하여튼 조금 적은 것은 저 사과나무 키우는 사람들 내일 보니까 적게 줘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너무 많이 줘서 문제되는 사람이 있어요. 비료 줬으면 됐지, 또 뭐 비료하고 뭐 미량요소 이렇게 줬으면 됐는데, 또 사정복합비료 영양제를 사다가 또 하고, 또 그것도 뭐 또 부족하니까 또 아미노산을 또 사고 하고, 또 그것도 하니까 또 부식산을 또 만들어서 퇴비차를 또 쓰기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마이스터 대학 졸업을 했는데, 그거 가면 이제 그런 거 다 하는 거 다 만드는 거 이제 가르쳐 줘요. 실습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 근데 그걸 다 줘야 되는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요. 그래, 날씨가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다 쌌어요. M9이래요. M9은 2월달 날씨가 좋으면 2월달에도 이 물이 흡수를 합니다. 2월달 좀 일찍 하죠. M26보다 일찍 물을 빨아들여요. 그러다가 추우면은 얼어 터지는 거예요. 그 재작년에는 뭐 50한 그릇 얼어 터졌는데, 보험도 또 안 들고 이러는데 보험상의 특약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험 그런 거 꼭 드시고, 나도 이 나무가
그렇게 죽을 것을 예상했으면은 이렇게 해놨죠. 그게 상당한 손해를 봤죠. 그래서 보험 얘기를 하니까 들었으면 한 나무에 10만 원씩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안 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일하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날씨가 풀어지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